여러분,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따뜻하고 참 예의 바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결국 그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믿었을까? 처음부터 알아봤다면 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낯설어지고 결국 혼자 남겨지는 그 감정,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본 대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보고도 지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말투일까요? 표정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차림입니다.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는 감정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입는 옷만큼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입을까? 왜 만나는 사람에 따라 옷이 달라질까?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깊게 해보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겉모습에 속고 말에 흔들리고 결국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결정적인 신호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 바로 옷차림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한 가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겪는 후회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신호를 하나씩 풀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옷차림을 단 한 번이라도 이유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답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분노일까요?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가슴 깊이 내려앉는 그 허탈함일까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믿었을까? 이 질문 혹시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보여줬던 친절 하나하나 떠올리며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그때 이미 신호가 있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계는 시작되었고 마음은 이미 깊이 들어가 버렸고 상처는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편안했던 사람, 말도 잘 통하고 배려도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믿었던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말이 자주 바뀌고 처음엔 웃어넘겼던 작은 행동들이 어느 순간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우리는 느꼈던 불편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나중에 크게 치르게 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잘해보자는 말로 시작했지만 점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은 돈이 오가고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서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약속은 점점 미뤄지고 책임은 점점 회피되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잘못 본 게 더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 이해되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과거의 나 자신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은 오랜 시간 믿고 의지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항상 친절했고 항상 먼저 다가왔고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동료는 그녀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오해를 받게 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들을 놓칩니다. 말이 조금 과한데도 자신감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겨도 바빠서 그렇겠지라고 넘어가고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도 그 사람과만 그런 거겠지라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원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으십니까?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선택입니다. 믿고 싶으면 좋은 모습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려면 불편한 진실도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원래 다 착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위험한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성은 더더욱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시간이 무너지고 에너지가 무너지고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흔들립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소모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는가 보다 누구를 걸러내는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러내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느낌에 의존하고 그저 첫인상에 기대고 그저 말에 흔들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불편해지는 사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무거워지는 경험. 이런 느낌 그냥 지나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뇌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느낌이 아니라 신호로 보는 법을,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을. 그 첫 번째가 바로 옷차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옷을 그저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옷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며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에게 쉽게 속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서 왜 저렇게 입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잘 입었네, 별로네, 이 정도로만 판단하셨습니까?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후회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다음에서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잘못 보게 되는 걸까요? 왜 분명히 신호가 있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딱 한 번의 대화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느낌, 그 직감, 우리는 그걸 사람 보는 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해석한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기대하는 모습, 내가 익숙한 유형,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기준에 맞춰 상대를 재구성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사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즉, 상대의 본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그 사람 위에 덧씌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처음 만났을 때 매우 친절합니다. 말도 부드럽고 웃음도 많고 배려도 잘합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말이 빠르고 자신감이 넘치고 결정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야. 같이 일하면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빠른 말은 생각이 깊어서가 아니라 남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이었고, 그 자신감은 실력이 아니라 포장된 이미지였다는 것을. 결국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신호는 있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이게 바로 사람을 잘못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쉽게 믿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판단을 멈춥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오랜 시간 외로웠다가 누군가가 따뜻하게 대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감정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경험. 그건 사랑이 아니라 결핍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지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안정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는 절대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아니라 의존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받는 사람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을 못 알아봐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감정 상태에서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을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중 일부는 처음에는 칭찬을 하다가 나중에는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이 사라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착한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셨습니까? 이 차이는 인생을 바꿀 만큼 큽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동보다 말에 더 쉽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듣기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마음이 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절대 오래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 행동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 행동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겉모습에 속게 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옷차림. 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옷은 말보다 솔직하고 행동보다 반복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일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의식보다 무의식에 더 가깝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가장 꾸준하게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옷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표현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못 보는 이유는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패턴을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반복을 보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선택의 이유를 보십시오. 그 첫 번째 연습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보다 왜 그 옷을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일관된지 상황에 따라 바뀌는지,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을 읽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중요한 신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들, 그걸 모르면 아무리 사람을 조심해도 결국 같은 결과를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그 위험한 신호들, 특히 사람의 인생과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행동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잃어서 아팠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 생각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끝이 나서 아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시작됐기 때문에 아픈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순간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웃음도 많고 배려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고 아랫사람 앞에서는 무례해지고, 이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오고 필요 없으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없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대할까? 이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관계가 아니라 수단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늘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윗사람에게는 정말 예의 바르고 깍듯했습니다. 그래서 상사들에게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후배들 사이에서는 달랐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내고 자신의 책임을 후배에게 돌리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아무렇지 않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평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두가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누구를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까지 보고 계십니까? 이 차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태도는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책임감의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약속부터 어깁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다음에 꼭 하자. 미안, 일이 생겼어.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약속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고 연락도 자주 했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자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말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바빠서 그런 거겠지. 나중에는 나아지겠지. 하지만 결국 그 남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말했습니다.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태도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타인의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웃으면서 말합니다. 정말 잘 됐다. 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가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묘한 말이 따라옵니다. 근데 운이 좋았네.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무거워졌던 순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구는 웃으면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고 만날 때마다 작은 비꿈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빠서 친구도 못 만나겠네. 좋겠다. 너는 결국 그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축하한 게 아니라 견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는 좋을 때보다 상대가 잘 될 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그때 상황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만 보셨습니까? 이 차이는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처음과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했습니다. 말도 좋았고 태도도 좋았고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처음에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에 자신의 본성을 모두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를 얻고 싶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모습에 속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5가지 신호, 혹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다시 같은 관계,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켜야 할까요?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그 해답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이유도, 위험한 신호들도.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제 나쁜 사람만 피하면 되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피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끊기만 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지만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관계를 시작하고 말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무너졌던 경험,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순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태도이고 기준이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게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 건 좀 약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말이 좀 거칠었을 뿐이겠지. 이렇게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마디를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시겠습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관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말에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나온 말, 불리할 때
내뱉은 말, 그걸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소에는 괜찮은데 가끔씩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본심이 새어나온 순간입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기억됩니다. 말은 잊혀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는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따뜻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차갑고, 이익이 있을 때는 적극적이고, 이익이 없으면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관된 사람입니다. 기분이 나빠도 선을 넘지 않고, 힘들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익이 없어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그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가, 이걸 보십시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일관성을 보셨습니까? 좋은 모습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은 절대 연출할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시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결과는 반복됩니다. 그 시선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가? 이 사람은 좋은가?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가? 하지만 이 질문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멈추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숨기게 되고, 점점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좋은 관계일까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는 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나는 편안한가? 이 사람과 있으면 나는 솔직해지는가? 이 사람과 있으면 나는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변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만나도 변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입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한마디 그 사람의 말을 보십시오. 특히 무심코 나온 말, 한 가지 태도, 그 사람의 일관성을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지, 한 가지 시선,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보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뒤집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옷차림을 보고 말을 듣고 태도를 관찰하고 위험한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이 정도면 이제 사람에게 속지 않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게 속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조금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울 때 만난 사람과 안정된 상태에서 만난 사람 중 누구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감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의 삶에 들어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주 연락해주고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달라집니다. 무례한 말이 늘어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날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의 상태가 문제였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사람은 항상 비슷한 상태에서 비슷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따뜻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고 불안한 사람은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판단이 아니라 결핍에서 나온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기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면 누구를 만나도 결국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면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그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지 마. 그건 너한테 안 어울려. 내 말이 맞아. 그녀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기준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나는 어떤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있어야만 괜찮아지는 상태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힘든 사람은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듭니다. 한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결과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상처를 받는지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능력도 아닙니다. 자기 상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까? 외로움입니까? 불안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그 상태 그대로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도, 위험한 신호도, 그리고 진짜 원인까지.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고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 위험한 신호, 그리고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관계 속에서 끌려다니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소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관계를 이어갑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괜히 끊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길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관계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여러분을 흔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차림, 말버릇,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반복되는 패턴.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유능한 사람도 있었고, 화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은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대단한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멋있는 사람.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나는 그 관계 속에서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을 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 태도를 지키는 사람,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질문을 이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 왔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과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보십시오. 조금 더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편안한 사람이다. 그 말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